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9월 1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9월이면은 이제 거의 3, 4분기도 거의 지나가죠. 9월, 이번 달은 또 추석도 있고 그러니까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이 지나가면은 또 이제 석 달밖에 안 남고요. 어쨌든 4달 남았어요. 12개월 중에서 9달이 지나갔죠. 9달인가요? 8달인가요? 8달인 것 같네요. 예. 어쨌든 8월까지 지나갔으니까 8달 지나갔는데요. 어쨌든 이게 어떤 그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후반 되면은 체력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시기적으로는 체력이 좀 딸리고 그럴 시기입니다. 그리고 환절기니까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9월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수가 조금 괜찮았는데요. 9월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조심해야 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순서에 입각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추천주, 그리고 시황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특징주인데요. 자, 먼저 체리브로를 골라봤습니다. 체리브로가 이번 주에 흐름이 좋았었죠. 체리브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의 그 원전수 오염 불안감에 닭고기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원전에서 그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로 방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른 닭고기주라든지 이쪽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확실하게 좀 받아주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접근해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겠죠.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접근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D칩스입니다. AD칩스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가격 메리트가 좋죠. 좀 지켜보시다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횡보했을 때 그때 좀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테마주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주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이 정도에서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은 한 번 정도 들어볼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매력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유상증자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확한 어떤 사항들은 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그 버티는 흐름 정도가 나오면은 한 번 정도는 접근해봐도 된다. 다만 손절가만 한 짧게 5% 정도만 좀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버스는 이번 주에 많이 내려왔죠. 급등했다가 쭉 내려왔어요.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요. 어쨌든 지수가 반등하면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황인데요. 인버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바이오젠을 추천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7,200원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본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7,100원에 다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가를 약간 낮춘 거죠. 그래서 가면은 이 종목은 2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은 조금 더 낮더라도 정리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적당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시 내려오면은 7,000원 아래에서는 다시 한번 또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바이오젠은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다가 좀 아쉬웠어요. 이날 정리를 하려다가 못하고 좀 아쉬웠는데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했다.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시황이죠. 자, 이번 주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의 뭐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조금 더 반등했죠. 지난주 금요일이 여기니까 코스피도 반등했고요. 코스닥도 조금 더 반등을 했습니다. 살짝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수로만 보면은 코스피가 조금 더 결과적으로는 강해 보이는데요. 흐름은 사실 코스닥이 훨씬 강하죠. 뭐 코스닥 보시면은 금요일에도 조금 더 강했고요. 그리고 반등할 때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해요. 낙폭이 워낙 하락할 때 4% 넘게 하락했었죠. 자, 코스피는 보시면은 월요일에 1.64%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등이 코스닥이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약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지금 하락도 크고요. 또 상승도 크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는 결과적으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괜찮았어요. 결국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괜찮았는데 사실 월요일에 급락할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거의 뭐 끝나는 흐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반등을 했죠. 자, 그런데 뭐 이런 모습들은 보면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국내 시장 내적으로 보면은 수급이에요. 수급을 보면은 자 보시죠. 외국인들이 자 월요일에 보면은 선물에서 17,000계약을 선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자 차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어떻습니까? 월요일에 1.64% 하락했죠. 선물을 보더라도 이날 하락했어요. 물론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자 보시면은 예, 외국인들이 장중에 17,000계약을 매수를 했는데 하락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좀 본전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거든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뭐 기관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개인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자, 월요일에 어떻습니까? 개인은 또 엄청 매도했어요.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뭐 코스피 쪽에서 조금 뭐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물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날 그렇게 반등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계약 이상 매수를 했던 게 8월 6일이 한번 있었죠. 자, 8월 6일 한번 보실까요? 8월 6일 어떻습니까? 자, 이날은 또 반등을 하겠지만은 역시 하락했어요. 자, 재밌는 게 거의 최저점 라인이지 않습니까? 자, 8월 6일 그리고 8월 26일 엄청나게 급락하는 상황에서 지수를 받치는 그 정도 역할이었어요. 자, 코스피로 보더라도 8월 6일 또 8월 26일 자, 지금 이 매수한 쪽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 위에서 매수를 했던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쪽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위에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쭉 밀리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뭐 매수가 들어갔는데 밀렸으니까 손실을 많이 본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작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일종의 작업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지수를 좀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니까 자, 금요일이었었죠. 금요일에 장중에 또 만계약 이상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띄웠어요. 이게 여기서 아마 그냥 다시 빠졌으면은 여기에서 흐름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좀 찌글찌글 하다가 다시 빠져버렸으면은 이런 매수가 못 들어왔을 겁니다. 금요일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4,755계약인데요. 만 계약 넘게 매수를 했었어요. 장중에 한번 보실까요? 장중에 보시면은 만 계약 이상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 수급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 이쪽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지수도 조금 더 반등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전반적으로 자 여기서 17,000계약 여기도 장중에 만 계약 이상 근데 지수가 어떤 상승 크기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만기약 이상 매수를 했었죠. 물론 이제 서서히 상승을 하면서 1970이 넘어갔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어떤 수급의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지수가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상승에 대해서 좀 인색한 반응이죠. 어쨌든
좀 약하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어쨌든 또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선물 쪽에서 어떤 흐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자, 뭐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장중에 만기약 이상씩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렇게 크게 반등한 그 정도는 아니고요. 버티는 흐름에서 조금 더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역시 원인이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이 자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금요일에 많이 빠졌었죠.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월요일에 빠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흐름이 나왔었던 게 수요일에 급등을 했고 목요일에 또 급등을 했어요. 금요일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보합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수요일 목요일 급등을 하니까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목금 결국은 금요일에 반등이 나왔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흐름 자체가 미국 시장이 버티면서 결국은 금요일에 한번 빵 튀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이 버텨야 한국 시장도 결국은 다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지 위로 가면은 한국도 조금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좀 시장의 흐름이 약간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또 미국은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술적인 흐름으로나 가격적인 흐름으로나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 여기를 뚫고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뚫고 가준다고 하면 한국도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을 넘어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뭐 가격적으로는 거의 한계에 왔어요. 지금 뭐 최고로 상승할 수 있는 수치를 예상했을 때 제가 1985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조금 더 상승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넘어가기는 어렵다. 2000 넘어가기는 특히나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관건은 미국 시장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어떤 이유에서건 여기서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은 한국도 조금 따라갈 흐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000선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한국 시장 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흐름 그쪽에서 매수한 쪽에서 최소한 뭐 손해보려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를 결국은 반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뭐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컸는데 역시 미국 시장이 살려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운도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았으면은 어려웠겠지만은 미국이 결국 반등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운이거든요. 단기적으로 가지 못할 흐름에서도 뭔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가기도 하고요. 또 가야만 하는 그런 흐름에서도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도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게 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또 운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뭐 다행히 좀 운이 있었던 매수하는 쪽에서는 그런 운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지수의 흐름이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주의 흐름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이 버티는 흐름, 그리고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지수대, 여기 1950선, 위에서 이쪽에서 좀 횡보하는 흐름, 여기에서 좀 혼조세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1950선을 살짝 뭐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장중에 이탈하거나 하면서도 좀 버티려고 하는 흐름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그 뭐 서물 쪽에 이 외국인들의 성격이 어떤 그 수급에 대한 그 뭐 성격이 어떤 것인가 뭐 그런 것을 떠나서 단기적으로 최소한 그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버티는 흐름, 그러면서 좀 물량도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장중에 지수가 반등하고 나서 5천 계약 이상 또 청산을 했어요. 그런 흐름이었어요. 뭐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수가 좀 찌글찌글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급격히 밀려버리면은 최근에 매수한 쪽에서는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역시 뭐 그런 흐름은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버티는 흐름을 만들면서 좀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뚫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다시 횡보하다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뭐 그런 흐름 정도가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일본 쪽하고 지금 계속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불화소를 뭐 수출을 허가했다,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그 발언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다시 이제 일본 쪽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시선도 있고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수출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일본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뭔가 한번 행동을 하면은 그게 추세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자꾸 부추기는 게 뭐냐면은, 자, 한국이 이제 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하니까 일본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뭐 당황한 사람들도 있겠죠. 특히 뭐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안 가니까 막 텅텅 비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전체적인 그 경제 규모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뭐 물론 한국이 그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그러면서 타격은 있겠죠. 그런데 일본이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자체적인 내수시장만 가지고도 돌아가는 나라예요. 수출 무역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일본의 어떤 그 GDP 규모에서 한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일본이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하고 상황이 정말 안 좋으면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자꾸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일본이 엄청 당황했다. 한국이 뭐 그 주요 반도체 수출 규제했었던 주요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뭐 중국 쪽으로 공급선을 확보를 했다. 뭐 그런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 그렇게 정말 그 배짱을 부리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건 일본 제품을 100%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 쉽게 일본이 꺾이겠습니까? 사실 뭐 얼마나 좀 지독한 민족입니까? 일본이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거 뭐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진짜 원수죠, 원수. 일본이란 나라가. 그런데 지금 어떤 그 경제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역시 우리가 기술력이나 이런 면에서 딸리기 때문에 지금은 실컷 이용하고 잘 이용해서 돈도 잘 벌고 하다가 정말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본 쪽과 관계된 문제는 사실 한국 경제에는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옥신각신하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퍼붓겠다고 하더니 중국에서 갑자기 반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방 더 날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화해하는 분위기예요. 다시 무역 회담을 한다 뭐 그러는데 무역 협상을 하는 건 계속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중국 쪽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당장 또 이런 분위기죠. 근데 뭐 보름이나 한 달 있다가 심지어는 며칠 있다가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호재성 이슈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다시 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좋지 않았었던 게 이재용 부회장 관련한 재판이 있었죠. 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가 깜빵에서 나오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경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다만 조금 이제 안타까울 뿐이죠. 그 연세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어쨌든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 최순실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지금 결과까지 왔는데 어쨌든 뭐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또 그런 그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결국 이제 파기환송됐어요. 그러면 고법에서 혹시라도 실형을 선고하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뇌물 액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판결하면 거의 고법에서 다시 파기환송됐을 땐 받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실형이 선고되면은 삼성그룹에는 정말 큰 타격입니다. 지금 반도체 때문에 문제도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까지 발생해버리면은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 뭐 총수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들을 간과해요. 심지어는 삼성그룹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해요. 근데 마치 없어도 되는 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상당히 잘못된 시선입니다. 결국은 자금을 집행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총수거든요. 뭐 정부에서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혹시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휴 진짜 뭐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은 어떤 여러 가지 그 뭐 미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이 멈출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불안하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불안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또 튀어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계속 튀어서 가기보다는 다시 이제 좀 찌글찌글하다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상황을 더 봐야겠죠. 특히 변수라고 하면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에 어떤 변수만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면에 신경을 쓰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겠죠. 무리하지 마시고요. 종목은 뭐 현물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 하셔도 돼요. 그런데 파생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정도 반등이 나왔으면 이제는 다시 또 하방에 대한 좀 그 포지션을 생각을 해볼 그 정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방 쪽으로 베팅을 했다가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손절 짧게 하면 됩니다.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겠죠. 계속 가는데도 끌고 갈 필요는 없죠. 손절 짧게 하면 되는데 하락했을 때는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뭐 그 정도는 좀 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그 종목 그리고 또 최근에 5G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G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종목들은 접근을 했다가 빠지면은 손절 짧게 하시고요. 가면을 좀 끌고 와 보시는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테마 정도까지 관심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심하게 빠지면은 테마주들도 전부 다 하락하는데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등이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은 버틸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그 테마주들, 5G라든지 미세먼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계속 이제 일본 관련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계속 반복해도 되니까 뭐 그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지수는 다음 주에 또 상황을 봐야 완벽하게 또 판단이 되겠지만 일단은 뭐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019년 9월 1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알람 꼭 눌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구독하시면은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바로바로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면은 알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구독은 꼭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9년 9월 1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